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또 최근에 물론 이게 2분기까지의 데이터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그 운용 보고서 네. 같은 것들 하나둘씩 이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 것도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을 2분기에 많이 추가 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물론 이건 지나간 겁니다. 예, 지나간 그렇죠. 거긴 한데 뭐 해봐요. 4, 5, 6월에 샀다라는 거죠. 요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국민연금이 버블 때 버블 주식을 사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이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집단이에요. 뭐 수익률도 네, 좋고요. 수익률 그 정도면 탑입니다. 정말 잘하는 건데. 1,000조 원 넘게 예. 굴리면서 그 정도. 근데 뭐 이전에 보니까 지수 크게 폭락할 때 수익률 안 좋았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그런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은 국회의원 나오지 마세요. 진짜로. 그죠? 개인 의견입니다. 예, 개인 의견입니다. 이사님 아니, 개인. 개인 의견이 국민의 의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맞는 있는 말씀이에요. 거잖아요. 맞는 그죠? 지적입니다. 예. 예. 일단은 그렇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단기간에 비싼 건 모르겠는데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비싸다라는 건 이해를 하는 게 얘가 이제 오르기 전 퍼가 한 25배, 20배 왔다 갔다 지금 40배가 정도가 되니까 네. 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아니죠. 그죠? 확실히 비쌉니다. 비싼데 버블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서야 버블인 거죠. 이거를 넘어서야. 근데 이걸 넘어선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는 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익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면 버블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득도 오르는데 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하면 그건 버블은 아닙니다. 과열하고는 조금 우리는 차별을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어쨌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 놓고 보면 뭐 단기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고 또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거라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기 기준은 좀 슬로워질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선거에서 윤곽이 어느 정도 크게 드러나면 제가 볼 때 가장 큰 불확실성 해소되는 건 11월 5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이전에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선거 예. 투표일. 근데 현재까지는 알 수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해리스라는 분의 공약이 지금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나와봐야 몇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는 방법이나 아니면 주택 300만 호 이렇게 신규로 짓겠다. 뭐 이런 정도는 나오셨지만 실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은 이번 주 전당대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의 어떤 부분과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일단 공통 분모가 있겠죠. 해리스라는 분도 트럼프라는 분도 공통적으로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일단 우리가 따라 뽑아보고 그거는 제가 보기 선거와 상관없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물가를 잡는 방법이 또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판단을 보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또 중요한 이제 네. 선거라는 이벤트가 있으니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도 맞습니다. 돈의 흐름을 또 달리 배치를 해야 할 네. 테고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의 지분을 상당량 이제 판 걸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뭐 한 4억 주는 남겨놨으니 답한 것도 아니고 나쁘게 보는 것도 아닐 테고. 이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빨리 좀 인터뷰를 해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정컨대 중국에서의 포지션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근에 스마트폰을 많이 바꾸는 추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스마트폰 바꿔봐야 그나물의 그 밥이잖아요. 뭐 카메라도 이제는 좋아질 만큼 좋아져서 더 좋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잘 느낄 수 없는 만큼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애플이 됐든 뭐가 됐든 사람들이 많이 바꾸려면 야 이제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라는 뭔가 새로운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진짜 AI라는 게 획기적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이 AI를 즐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마트폰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로운 AI를 하게 되면 이전과는 너무 달라서 꼭 바꿔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모를 텐데 아직까지는 그건 안 보여줬으니 우리가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고 다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북경에 좀 다녀왔는데 북경에 다녀왔는데 보면 확실히 이전보다 중국에서 애플의 스마트폰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애플만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마 제가 지금 올 때 본 신문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자동차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죠? 옛날엔 돈 보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너무 싸서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야, 이게 너무 싸서 경쟁이 쉽지 않으니 폴스바겐이 대표적인 예를 들어놨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젠 언제 나와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도 거기에는 애플도 별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스마트폰만 가지고 애플이 꼭 여기서 주야장천 포지션을 늘려가기에는 중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비중을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워렌 버핏의 현금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맞아요. 근데 전체 자산에서 최대 규모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체 자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1억이 있으셨을 때 1,000만 원이셨을 수도 있고 현금이 그죠? 근데 지금 3억인데 1,500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금만 놓고 보면 역사상 최대치지만 전체 보유자산 비중과 비교해서는 예년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막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아니다. 근데 또 현금이 또 원체 많으니까 별로 살 게 없는 거고 현금을 늘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산 비중은 더 넣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전에서 벅시에서에 돈 맡기는 분들 정말 많을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온 거에 비해서 현금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전체 비중이 이전의 평균 수준하고 많은 차이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가 보면 정말 살 게 없어서 주식 다 팔아놓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기사를 쓰실 때도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쪽을 다 그죠? 현금 많이 든 것 같아.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버크셔의 자산이 이만큼 늘었으니 전체 자산 대비해서는 여전히 몇 % 비중이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총 자산이 1,000억이에요. 근데 1,000억이었는데 100억을 제가 이제 현금화 해놨어요. 그럼 10%인데 10%. 제가 너무 잘해서 그 1조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300억 했으면 현금 비중은 역사상 최대죠. 근데 사실은 오히려 주식을 더 좋게 본 거잖아요. 이런 어떤 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앞뒤는 가리고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금리 인하 얘기할 때 요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S&P 500도 그렇게 올랐습니다만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좀 중소형주들 적자 기업이나 조금 쉽지 않았던 어려웠던 기업들이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소형주랑 대형주랑 좀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겠네. 이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요건 이사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도 경제가 많이 안 다치면 호재죠. 여전히 기업들의 매출은 유지되는데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만 줄어들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자도 줄어드는데 경기가 더 둔화돼서 만약에 매출도 줄어들면 꼭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게 중소형 기업이나 아니면 빚이 많은 기업들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땐 중소형 기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역시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조금 더 바텀업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리고 거고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까지 올라온 미국 주식시장의 그림이 AI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으로의 변신 과정에서 있는 건데 거기서 중소기업들이 거기서 벗어나 있다라면 금리가 낮다라고 굳이 우리가 새롭게 포지션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요즘은 주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주도주를 벗어나는 순간 사실은 지수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굳이 금리가 내렸다는 이유로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있는 주도주 안에 있는데 혹시 중소형주이거나 또는 경기가 둔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매출이 별로 줄 것 같지 않은데 금리 비용만 낮아지는 기업 정도 찾을 수 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저라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특히 최근에도 몇 년간 뼈저리게 느끼게 됐었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주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이선회 비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란 얘기입니다.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너무 노골적이었나? 약간 좀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강의를 했었던 건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뭐 서울대 가는 방법 알려드려도 공부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실행의 문제인 거니까.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도 거의 많이 오셨으니까 들어보면 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끝나고도
뭐지 우리 클럽 Y도 있고 YG 클럽 그 단톡방도 있거든요. 네. 그 YG 클럽 하시면 네. 단톡방도 있는데 그 안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역시는 역시다. 별 말씀. 참 최근에 그 베이징 또 다녀오셨잖아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가세요? 오, 엄청 자주 가시던데. 이번 연도는 조금 이제 5월 이후부터는 거의 3주 간격으로 한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3주에 한 번 가시는 분한테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변했나요? 중국이 어떻게 변해? 계속 여쭤보는 것도 좀 그렇기는 네, 한데 네.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거는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지역이 베이징이었기 때문에 예. 북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달랐거든요. 그 기존에는 이제 상하이 중심으로 중심이었었고, 가시다가 아무래도 이제 북경은 정치 중심이기 때문에 소비 성향은 좀 많이 다르긴 해요. 근데 일단 분명했던 건 공항에서도 사람이 아예 없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예, 제가 이제 베이징 공항이 이제 서우두 공항이라 그래서 거기도 뭐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큰 공항인데 그냥 진짜 아예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없지? 왜냐면 이제 저희 타는 비행장 있는 데가 거기에 이제 유럽 가는 비행기도 있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사람도 없었고 공항 안에 있는 그 면세점도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일요일이었거든요. 주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이른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거의 모든 면세점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고민이 많았죠. 확실히 쉽지 않구나. 그럼 이제 북경 시내 내에서도요. 북경 시내 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왕푸징이라 그래서 왕푸징이 이제 왕부정 뭐 이런 거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왕가가 있는 거에 어떤 우물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왕푸징 거리가 제일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 거리거든요. 왕푸징 거리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살리툰이라는 데가 있어요. 살리툰이라는 데가 또 되게 유명하고 또 요즘은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게 이제 북경대 근처에는 이제 뭐 중관촌이라든가 아니면 오도구라는 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단이라고 해서 그 북경 천안문 바로 옆에 보면 시단이 이제 서쪽에 재단이란 뜻이에요. 네, 네. 시단 동단이 있는데 그쪽에 또 쇼핑몰들이 많은데 다 텅 비었어요. 딱 하나 자금성에만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자금성에만 진짜 와, 뭐 이거 사람 이렇게만 들어갈 수 없어 할 정도로 자금성 구경하는 사람만 너무 많은데 거기를 제외하곤 너무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특히 제가 갔을 때가 방학이었고요. 날씨도 좋았어요. 거기는 가을 날씨였거든요. 날씨도 너무 좋고 중국이 전기차가 많다 보니 이전만큼 공해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럼 뭐 유적지나 문화유산 이런 쪽만 조금 사람이 있고 쇼핑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이 거의 그렇습니다. 없고, 예. 특히 공항 면세점까지도 예. 그럴 정도면 한 가지 확실한 건 먹는 건 정말 사람 많다. 그건 뭐 필수니까. 데는, 네. 먹는 데가 좀 많이 잘 되는 게 있고 하나는 제가 아직도 이유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데 네. 상하이에서도 북경에서도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일본 문화가 엄청 침투하고 있어요. 일본 문화가 또 중국 사람들이 일본은 싫어해도 일본 문화는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게 특이한데 중국인들한테 첼천지 왼수가 어디예요? 그러면 일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 일본 문화예요. 실제 가판대 가봐도 팔고 있는 잡지가 전부 다 일본 만화예요. 그리고 웬만한 쇼핑몰 가면 지하에 전부 다 일본 만화 복장을 한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이게 조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K컬처보다 오히려 일본 문화 쪽이 더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K컬처도 되게 아직도 인기가 있어요. 네. 은근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K컬처 여전히 인기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 문화는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왕푸진 거리에서도 여러분들 그 간담부이라고 아세요? 건담부이? 건담. 그죠? 예. 건담. 반다이 거잖아요. 예. 그 로봇이 크게 전시가 돼 있어요. 엄청 크게 전시가 돼 있고 혹시 만화 중에서 하이큐라는 만화 아시나요? 배구 만화예요. 그죠? 네, 카라스노 고교를 예. 통해서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예. 카라스노 그래서 뭐 히나타 쇼요라는 하고 그 이제 가게야 말하는 어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내는 배구 만화인데 정말 배구 만화는 통키. 통키하고는 질이 틀리고요. 얘네들의 피구구나. 성장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잘났다가 아니라 그 6명의 조화를 통해서 뭔가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정말 제가 볼 때도 교훈이 많은 만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들 머리가 다 그 머리예요. 노란 머리. 가발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참 사진 찍어갖고 보여줬던 게 거기 북경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야 뭐 이러냐 싶을 정도여가지고 뭐 귀멸의 칼날 뭐 이런 것도 있고 너의 이름 이런 만화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의 뭐 이런 거니까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거겠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세대는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인데 나름대로 일본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일본 만화하고 홍콩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죠? 홍콩의 그 세대가 예. 죄송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유덕화, 네, 뭐 느와르 세대. 주성치 뭐 예, 이런 거 예.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네. 아무튼 북경이나 상하이나 어마어마했다. 음.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추정이 가능했어요. 젊은 친구는 TV 따윈 절대 보지 않는구나. 왜냐면 TV만 켜면 중국에서는 일본하고 전쟁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틀게 돼 있어요. 몇 퍼센트를 할당을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가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라면 제가 볼 때 안 봤을 가능성이 99%예요. 틱톡을 보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 문화에 심취를 하고 그러면서 현재 있는 어른들과는 또는 기존에 있었던 청년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가는 게 중국의 10대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으나 중국에 있는 10대가 뭔가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제대로 커가면 의외로 이 수혜를 받는 국가가 일본일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왜냐면 이 문화에 대한 소비는 반드시 제품의 소비로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 K컬처 때문에 화장품 그다음에 이런 거 연결되는 것처럼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로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MZ 세대들도 TV 안 보고 SNS로 한국을 접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래요. 이미지 되게 좋다고 하고요. 예, 우리도 그래요. 비슷하네요. 우리도 이번에 뭐 올림픽 보니까 사람도 안 본다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방송국들 지금 올림픽 때문에 적자라는데 요즘 TV 별로 안 봐요. 그렇죠. 근데 그 SNS 아니면 인터넷 방송으로 맞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죠. 그렇죠. 그 사람이 또 중계해 주는 걸 또 그리고 보고. 내가 보고 싶을 때. 근데 우리 정규 방송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는 게 현재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고 네. 세대의 미디어 소비 방식도 변하고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는 예. 거고요. 또 거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돈 되는 걸 또 예.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웠더라면 이제 제가 이제 묵었던 데가 이제 왕징이라는 데였었는데 왕징이 뭐 한국말로 망경, 이질망자에다 서울경자 뭐 이런 지역인데 거기가 원래 한국 분들이 북경에 진출하면 제일 많이 진출했던 데인데 그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국인의 숫자가 90%가 감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만큼 그 사업이 안 돼서 다 예, 철수한 거예요? 중국에서 사업하기 환경이 어려워진 거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근면성, 그다음에 경쟁력을 감안했었을 때 그분들이 정말 사업을 못했다거나 그렇다라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규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철수를 하게 만든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야, 다음에 또 언제 가세요, 중국? 다음엔 또 9월 중순에 가고 10월에도 한번 또 있습니다. 9월 중순에 가고 10월에 또 가지고 예. 와, 거의 뭐 한 3주나 한 달? 근데 또 지역이 다릅니다. 한 번은 하얼빈이 있어서 네. 하얼빈 갈 때는 이번에 저도 한번 그 소원이었었는데 백두산을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직 백두산을 제가 못 가봤어요. 제가 전 히말라야도 안나푸르나도 올라가 본 사람인데 안나푸르나도 거기 마차푸차레아리라고 아시겠잖아요. 그죠? 거기도 가봤는데 희한하게 울릉도 독도도 가봤거든요. 예. 그런데 백두산을 못 가봤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백두산이라 부르지 않고 창바이산이라고 부르고요. 장백산. 네. 예, 장백산. 그래서 제가 있는 하얼빈에서 기차를 한번 갈아타면 그 창바이산 역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두산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내리면 바로 올라가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북파 코스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게 백두산이어라는 이름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장백산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는 거죠. 사실 맞은편. 중국은 다 장백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요. 통째로. 우리만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천지를 바라보는 게 그게 남파, 북파, 뭐 동파 해가지고 올라가는 코스들이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 분들은 북파라는 데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사님 거기 가서 백두산 30분 만에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뛰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 버스 타고 올라가요 정상까지. 그 데려다 준다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 정상까지 버스가 갑니다. 그래서 잠깐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거 한번 가봐야 돼요. 미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그래도 한번 뭐 벼랑이 있더라도 한번 절벽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9월에는 근데 또 추석 연휴가 길게 있다 보니까 네. 이 월간 이선엽 녹화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추석 전후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딱 추석 지나서 연휴 하면 직후에 이거 FOMC 끝나고 회의 하시는 결과 게 제일 나오고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19일 날 새벽에 나오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한 고즈음 해야겠네요. 고즘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추석 때라고 제가 어디 갈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멀리 안 가세요? 가긴 가야 될 텐데 뭐 고향에만 갔다 와야죠. 뭐 근데 요즘 고향에도 아버님만 계셔가지고 또 저희가 또 고향하고 또 저희 선산하고 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산에도 갔다가 또 거기 또 어머님을 모셔놨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어머님 한번 또 뵈러 가고 또 아버지 한번 뵙고 그러고 와야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또 중국도 다녀오시고 그래야 되죠. 바쁘죠, 뭐. 자, 저 월간 홍길동 아니 이제 월간이 있어요. 네. 함께했고요. 9월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